예, 연일의총회 철야농성에 힘드신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한 얼굴로 다시 뵙습니다. 어제도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깊은 토론 통해서 저희 원내가 어떻게 이 난국,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총리의 담화를 보고 저희들은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제 입이 아픕니다. 좀 유식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나치스의 폭력의 세기, 또 예루살렘 이런 책을 통해서 유태인 수용소에 가는 것을 재배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언어의 유희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던 나치의 모습들을 폭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탈린을 100번의 진실을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뒤바꿀 수 있는 독재자의 모습들을 또 폭로했었습니다. 이제 입이 아프고 또 같은 말 반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인내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전 일제시기에 우리의 항일의 정신을 되살렸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날을 오늘 또 맞았습니다. 오늘 맞은 날 확정고시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의 이 포악함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오늘도 또 땅바닥에서 세면트 바닥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와 재벌과 그리고 활기 잃은 서민 경제를 우리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만든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자축을 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수년간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어제 10시까지, 10시에서 12시까지 토론하고 논의한 우리 원내들의 방향, 뜻들 좀 더 잘 모아서,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포악한, 그리고 그걸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황교안 총리의 일체화된 잘못된 역사인식, 그리고 회의라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이제는 위협받고 있는 우리 이 난국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겨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밝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생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원내에서 지혜롭게 이번 예산 19대 국회 마지막을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락 같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어제가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학생들이 의분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던 학생의 날, 광주에서 학생들이 시작해서 그게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 되었던 그 학생의 날이 유신 때 이게 또 슬그머니 자치를 감추었다가 80년대 중반부터 다시 교육계에서 학생의 날 있어야 된다 해서 학생의 날 행사들을 자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의 날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로 되돌아간다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함, 그런 것이 하필 학생의 날 때 발표된 거라서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교사들에게도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교사들에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주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교과서가 학교에 제공되게 되는 그런 날이어서 교사들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해서 이것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얼마나 불법과 탈법과 편법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가는 우리 모두가 보았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이 교과서는 본래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육부는 지난 9월 23일 관보를 통해서 고시한 적이 있습니다. 탈법, 불법, 편법은 뭐 수없이 저질러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고시한 것도 지키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1년을 당겨버리니까 졸속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정은 안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 기간 동안 반대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고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 언론들이 오랫동안 알려왔습니다만 끝내 박근혜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견,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저희는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싸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이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에 저희가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처럼 대통령의 삐뚤어진 효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89년도 MBC 인터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외 혁명이라고 제대로 평가 안 됐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을 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94년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2012년도 9월에 있었던 김재원 측근이 김재원 의원이 다 실토를 했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은 유신 문제라든가 5.16 문제라든가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놓고 나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냥 그 전날 기자들한테 그걸 잘못 말을 연 바람에 그때 한번 사단이 났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다음날 과거사 관련된 사과는 예수를 부정하는 베드로의 마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날이 새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정하죠. 즉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나중에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측근히 그때 당시에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이후에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소위 친일 교과서라고 하는 그 뉴라이트의 대한교과서에 자리에 가서 정말 칭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용훈 교수, 지금 이 사단의 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용훈 서울대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그 뉴라이트 교과서 장에 가서도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은 대한민국이 정말 한번 크게 소용돌이를 쳤고 국론이 두 동강이가 났는데 그 근저에는 대통령의 아버지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삐뚤어진 효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건 수용할 수 없다. 어떻게 권력을 사사롭게 이렇게 쓰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 뜻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또 삐뚤어진 국가관에 의해서 또는 역사 교육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황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그것에 가장 부합한 교과서 발행 체제는 자유발행제라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마저도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 강공 드라이브에 의해서 꼼짝만 하면서 모두가 다 걸려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냐라고 또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이제 와서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요. 딱 이런 격입니다. 마치 수업 시작 전에 쉬는 시간에 막 교실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낙서를 해놓고 이러고 나서 종이 울리니까 마치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모범생인 양 착한
학생인 양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여당의 모양이. 저는 국민들이 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참으로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지점이긴 합니다만은 국민과 역사를 이기는 그런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장 이 정기국회와 또 내년도 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일관되게 정말 우리 국민들을 믿고 역사를 믿고 이것은 싸워나가는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역사와 국민은 우리 편에 정의 편에 진실 편에 서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명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했던 것은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이 국격에 맞는 그런 이 교육의 시스템 자리 잡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이 정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걸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 앞에 당장의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정도의 역사를 같이 써나가는 마음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불행한 것도 뒤집어 보면 또 좋은 일이 있는 법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두 가지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시켜줄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한테 분단의 과정이니 또 친일의 문제니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묻는 것을 보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또 국민들이 친일의 내용이 무엇이고 분단의 과정이 무엇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선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에 저희 야당한테는 최대 호재가 되고 여당한테는 최대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이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주위에서 여러 친척들이 너 나이가 드니까 참 옛날 아버지 모습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나 생각이나 정책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서 한편 안타깝고 한편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